네, 첫 번째 시간 저희 미래에셋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휴에 어디 내려가십니까? 원래 항상 고향에 내려갔는데 이번에 좀 아이가 아픈 관계로 이번에 그냥 서울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네, 부모님 그럼 올라오시나요? 아니요. 아, 저 따로 어제 보내나요? 말씀드려가지고 아, 예, 그렇군요. 각자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할 말이 없네. 슬픈 내용이죠. 예, 슬프다. 너무 슬프다. 애기가 빨리 낳기를. 예. 우리 조카 아프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가족이 중요한데. 맞아요. 예. 오늘 그럼 일단 뭐 목요일 시황을 전달해주기 위해 나오셨는데 네. 뭐 오늘은 좀 어떤 뉴스 정리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한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어제 조정받고 오늘은 아주 소폭 뭐 보합,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미국 증시는 어제 살짝 아팠다입니다. 그동안의 상승 가도를 달리던 종목들 뭐 제임스 블라드 총재께서 예. 너무 뼈아픈 말을 해주셔가지고 예. 시장이 좀 갑작스럽게 반락을 했다. 아니 근데 의결권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예.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런데 가기 전에 한번 똥은 뿌리고 가자. 근데 제임스 블라드 총재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말을 주목을 하는 게 예. 연준의 모든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작년 상반기 초반에 말했을 때 예. 제임스 블라드 연준 총재가 인플레이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고 길 수 있다. 더 우리가 빠르게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양반은 너무 매파적이야.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매파적이야 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임스 블라드 총재께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이 흘러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2023년에 의결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에서 갖는 파괴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 연준의 거의 뭐 BTS급이다. 그쵸. 연준 예. 내에서는 뭐 제일 리더. 아, 네. 참. 연준의 연예인 정도로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제임스 블라드 연준 총재가 뭐 인플레이션이 우리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도 있고 특히나 뭐 몇몇 가지 이슈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강하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금리를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려야 된다라는 언급 때문에 시장이 어제 좀 반락을 하는 하루였다라고 네.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이했던 게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나왔던 게 전년 대비 기준 7.1% 상승이었는데 이제 12월 지표 어제 나온 지표로는 6.5% 상승.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최근에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비자 물가 지표였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동시에 좀 둔화가 됐다. 네네. 특히나 소비자 물가 지표랑 거의 비슷하게 상품, 식품, 에너지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서비스 부분에서만 유독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였고요. 네.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일단은 꺾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서는 서비스 부분에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표가 꺾이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네. 것 때문에 조금 등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라드 연준 총재께서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매파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에는 반락을 하고 뭐 거의 마이너스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끝났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 소비자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표까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네. 다만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특히나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임금 예.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꺾이는 게 아직 확인이 안 됐다. 따라서 우리가 뭐 물가가 꺾인다, 인플레이션이 꺾인다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엔 조금 이르다라는 거를 연준이 한 번 더 확인해주는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안 꺾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야, 이번에 25bp 가지고 이거 꺾이겠냐? 그냥 50bp 그냥 가자. 뭐 이런 거겠죠, 거의.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페드워치를 검색을 해보시면 예. 물론 이게 하루 정도 딜레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색을 하면 약 95% 정도가 그러니까요. 25bp 인상을 점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연준도 시장과 굉장히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번 2월달 금리 인상이 25bp일 걸로
시장은 바라보고는 있지만 네. 제임스 블라드 총재께서 50bp에 대한 말을 한 만큼 시장에서는 뭐 50bp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소폭 늘어날 수 있겠다. 요거는 내일 아침에 확인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 물론은 최근엔 단기 금리가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했고 10년물 금리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3.5의 벽을 깨고 뭐 3.33까지 깨졌다라는 거는 예. 시장도 깨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같이 깨졌다. 어. 이거는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고가 아니라 예. 경기 둔화에 대한 예. 이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선호가 조금 짙었던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생산자 물가 지표랑 좀 동시에 나왔던 게 12월 소매 판매 지표였거든요.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그 12월에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소매 판매가 약 6, 7%가량 플러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5%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 소진을 위해서 네. 굉장한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굉장히 굳건히 닫혔다. 이런 이슈 때문에 경기 둔화 이슈가 어제 하루 동안은 미국 시장을 조금 뭐 휘감았다라고 네.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식보다는 채권만 강세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 소비재까지도 떨어지게 되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의 경우에는 뭐 예. 테슬라가 전전일의 경우에는 가격 20% 인하했다라고 어. 해서 다른 자동차 업종들 다 안 좋았고 예. 테슬라만 빛났던 하루였는데 예. 어제는 전반적으로 테슬라도 플러스 4%대였다가 마이너스 2%로 끝났고 뭐 플러스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JP 모건을 포함한 금융주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그리고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미국 국채 혹은 단기채들만 조금 강세였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의 특징은 그동안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채권의 강세 그리고 주식의 강세를 의미했던 거였는데 예. 어제 하루만큼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게 조금 더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그 어제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자료를 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에 있는 주식의 어떤 뭐 자금을 조금 빼가고 네. 뭐 이머징 마켓이나 네. 뭐 특히 뭐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돈이 네.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 미국보다 중국을 조금 앞으로는 좀 상반기 동안이라도 네. 좀 강하게 좀 보시나요? 혹시 뭐 최근에 미국이 너무 이런 네. 경기 침체나 경기도나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예. 이게 피델리티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네네.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갖고 나왔던 자료예요. 네. 이제 뭐 팀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예. 중국만 경기 바닥을 맞아요. 통과하고 있고 유럽과 영국이 그 뒤를 뒤따르고 그 다음이 한국, 캐나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근데 원인은 중국은 작년에 뭐 재작년에 다른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을 때 혼자 긴축을 했다가 이제 와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미국에 비해서는 양적 완화를 덜 했고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에너지 이쪽이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네. 지금 이상 고온 때문에 겨울인데 다 반팔 입고 다녀요. 그리고 뭐 천연가스 제국 뭐 80%까지 유지를 했는데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막상 천연가스를 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긴축도 덜 했고 에너지에 대한 부담도 덜 하다 보니까 빠르게 경기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했었고 지금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 부분에서 바닥은 올 여름 말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 1순위는 중국. 그런데 시진핑 3기 출범 이후에 규제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저기 바닥에 처박혀 있는 중국이 제일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봐도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113, 114를 찍었다가 예. 103 수준까지 내려왔고 음. 추가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시중 금리 대비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다른 신흥국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홍콩 그리고 중국이다 정도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비교적 지금 현재 영국 FTSE 100 네. 인덱스만 봐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 네. 났대요. 또. 지금 영국의 영국도. 경우에는 뭐 불과 한 4, 40? 5개월 전까지만 해도 네. 에너지 비중의 천연가스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야, 영국은 망했다. 어. 파운드화가 10년 전 대비해서 달러의 반토막이 났다. 어. 다시 말해서 영국 시민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 시민들에 비해서 10년 동안 뭐 반토막 나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조롱 섞이고 걱정 어린 시각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뭐 천연가스 가격도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데 지금 영국 FTSE 100 지수는 사상 최고가예요. 그리고 이 특징을 보자면 지금 대부분의 유럽 혹은 전 세계 은행들 공통점은 채권 보유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미국채든 아니면 전 세계 국채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서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평가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FTS에는 사상 최고치인데 이번 달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거는 유로스탁스 50입니다. 유로스탁스 50 네. 상위 50개. 네, 맞아요. 기업들. 유럽 증시의 상위 50개 상위 50개, 기업들인데 유럽 증시의 특징은 홍콩 H 지수랑 비슷해요. 우리가 ELS 투자를 할 때 가장 변동성이 큰 지수로 대표적인 게 예. 유로스탁스 50 그리고 홍콩 H인데 예. 홍콩 H와 유로스탁스의 공통점은 지수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 보통 한 35%에서 40% 정도가 금융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금리 인하기에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로스탁스 50의 네. 경우에는 영국이 FTS 뭐 100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유로스탁스가 가장 강하다. 추가적으로 홍콩 증시의 경우에도 예. 금융주 비중이 높고 그동안에 시진핑 3기 출범 전후로 해서 눌림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카지노 이런 레저 업종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홍콩과 유로스탁스의 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이 탄력도가 굉장히 높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사실 지금 유럽이 거의 신고가 근처거나 뭐 뚫거나 네, 좀 맞아요,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유럽 지역만 어떤 호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 속 안에서 네. 지금 유럽의 어떤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뭐 우리나라나 네, 아니면 미국 지수가 그 후발주자로 또는 같이 그 어떤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네. 그런 상승이 같이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의 어떤 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어떤 한 국가나 어떤 한 지역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실제로 영업점에 있으면서 유럽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 한 주를 투자하더라도 예. 최소 투자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럽 증시에 투자를 하면 얼마예요? 예를 들어 몇 주를 투자하든 네. 0.15% 혹은 몇 퍼센트 플러스 3만 원 3만 원? 이런 식이에요. 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할 때 비싸네. 수백 수천씩 투자하는 뭐 거액 투자자가 아닌 이상 예. 뭐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유럽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허들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럽 증시에 관심이 없고 그러네요. 저도 유럽 자체에는 관심이 조금 덜한 편인데 지금 금융주 비중이 높고 그동안에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천연가스 비중이 높았던 유럽이 굉장히 등한시되어 있다가 예. 최근에 겨울 온도도 생각보다 많이 따뜻하고 그리고 금융 비중도 높은데 미국 채금리, 전 세계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금융주가 튀어오르고 그 금융주 비중이 많은 홍콩,
그리고 유럽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다. 네. 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증시 내에서도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제조업, 수출업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에는 조금 탄력도가 낮다. 네, 금융 비중이 높은 예.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금융 쪽이 비중이 조금 높은 더 거. 뭐 탄력적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출입 통계를 봤을 때 계속해서 9개월째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나고 예. 있다 걱정이 많은데 예. 그 ISM 제조업 지표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순수출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 ISM 제조업 지표를 봤을 때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시기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정점이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금이 가장 바닥에 비슷한 마이너스 지금이? 1 표준 편차 수준까지 왔다. 오. 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물론 기업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뭐 더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더 안 좋아지겠지만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삼성전자의 슈퍼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더 빠지지 않고 6만 원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반도체 재고도 15주 수준을 몇 달째 유지하다가 최근 2달 동안 이게 조금씩 감소하는 게 보이고 하면서 지금 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올해 여름 말미에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는 바라보고 있지만 증시는 그것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최근 시장 뭐 10월 말 그리고 뭐 12월 말 수준을 좀 바닥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시장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표준 편차가 뭐 1, 네, 거의 이제 마이너스 1 네. 비중이다. 거의 가까워졌다.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근데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시장은 처음이야.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은 그쵸. 처음 겪는 시장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데이터가 뭐 물론 거기 따라가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겠지만은 처음 겪는 시장이니까 이거 지금 가도 되는 건가? 처음 겪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선뜻하지 못하는 약간 불안감? 예. 저는 이걸 믿을 수 있는 게 개별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중요는 하지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고 튀어오르는 거는 개별 종목보다 지수가 더 강하게 튀어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업종들이 먼저 튀어올랐던 게 뭐 2008년 4분기, 예. 뭐 2001년 2분기 때의 모습이었는데 최근 시장이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정도이고 물론 과거와 지금의 데이터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은 지수가 개별 종목보다 조금 더 강한 시기 그리고 뭐 시장의 투자 자금들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에는 조금 용기를 내도 되겠다 이고 같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 두 번째로는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언제든지 바닥을 깰 수 있지만 네.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바닥을 깨는 게 웬만해선 쉽지 않다. 네, 그렇죠. 리먼 사태 때 PBR 0.8배면 뭐 코스피 2150을 깼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였는데 2150에서 살짝만 핥고 올랐잖아요. 핥고 올랐죠. 네. 참. 네, 핥고 올랐는데 표현이 정말 맛깔스럽네요. 0.8배 혹은 뭐 그 정도 언저리 부근에서 투자를 한다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수 기준, 코스피 기준 지수 0.8배 수준에서는 네. 물론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타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께서도 장기 투자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시기 6개월 1년짜리가 아니라 뭐 PBR 지수 PBR 0.8배에 사는데 PBR 1.2배에서 판다면 그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거는 장기 투자 봄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0.8배 전후에 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도 된다. 용기를 내도 된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안타까운 건 최근에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또? 코스피든 S&P 500이든 PER은 높아져요. EPS는 꺾입니다. 네, 근데 또 그렇죠. 여기서 또 희망을 갖자면
하락장의 말미에는 예. EPS는 꺾이고 PER은 높아지더라. 하락장 말미에 네, 어떤 이게- 사이클에 있을 네, 때 그쵸. 2008년에 3분기, 4분기, 2001년에 2분기. 그게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하락장의 말미에선 그랬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 지금 인 그런 거죠.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만 있다.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예. 금융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에 볼 때 그 여러 재고율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고율 하락도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예. 실적이 꺾이는 것도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 경기의 바닥이 연준이 바라보는 것처럼 올해 여름 말미라면 주식시장이 이것보다 조금 더 선행을 해서 지금 올해 봄 혹은 작년 겨울이 뭐 시장의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또 시간이 30분이 됐는데 어우, 예. 뭐 준비하신 내용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유럽 시장이 지금 되게 좋다. 네. 근데 아까 수수료에 대해서 이게 진입장벽이 또 높아서 네.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기가 좀 꺼려하는데 그 외에 뭐 혹시 또 유럽 시장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뭐 어떤 진입장벽이 또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우리가 하고 싶지만 약간 일단은 소액 예.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수수료가 네. 뭐 다행히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뭐 개별 종목들 들어가 보면은 IR 자료에 다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크게 진입장벽은 없겠다. 수수료 외에는 제일 큰 게 수수료라는 진입장벽 정도다라고 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 공부를 먼저 해야겠죠. 예. 조금 더 빠르게.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준비했던 거. 네. 그 어제 시장 말미에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께서 50bp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꺾였는데 지금 페드워치에 들어가 보면 어제 기준으로 95%가 25bp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어요.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였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라드 총재는 점도표에서 제일 높은 걸 찍으셨던 분일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매파적이신 분이거든요. 예. 그냥 여기 화살표로 찍고 있는 네. 2024년 혹은 2025년에 예. 독야청정 혼자 제일 높은 점도표를 유지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예.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제임스 블라드 총재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께서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시장은 25bp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는 투표권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저거 네. 볼 날이 얼마 없다. 그렇죠. 네. 일단은 점도표에서 이 화끈하게 벌어져 있는 네. 이 마우스는 움직일 수가 없지만 예. 내년 거에서 화끈하게 벌어져 있는 이 지표에서 예. 제일 높은 꼭대기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안 볼 수가 있다. 앞으로 안 볼 수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후발주자가 카시카리가 아닐까. 근데 그분이 예. 블라드 총재에 비해서는 약간- 덜 매파적. 덜 매파적이에요? 다행히. 다행이구나. 다행히 덜 매파적이에요. 예. 요거는 FOMC 구성원들 최근 발언 정리한 게 있는데 네. 여기 파란 선으로 나온 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빨간색이신 분들이 이제 나가신 분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비교적 주황색 더 진한 주황색일수록 매파적이신 분들이거든요. 네. 매파 3분 나가고 중도 1분 나가고 그리고 중도 3분 들어오고 카시카리가 들어왔는데 카시카리는 블러드에 비해서는 애기지, 애기. 진짜 애기예요. 애기. 덜 매파적인 그 점도표의 유일한 하이를 찍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겪을 점도표에서는 그렇게 넓은 분포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 값으로 모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시장에서는 5.125 혹은 5.1 금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수렴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 네. 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경우에는 좀 가지고 있는 위압감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가 조금 그분의 의견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지만 이 블러드 총재가 전일 말했던 것 중에 저는 제일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상 중국의 소비가 풀린다. 중국의 저축액이 35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6,500조인데 여기서 4, 5조 위안, 우리 돈 한 1,000조 정도만 풀려도 시장은 돌아선다. 미국의 GDP가 한 2,400조 원 정도인데 1,000조 풀리면 이 소비 하드캐리다. 예. 인데 이 블러드 총재는 한 발 더 앞서가시더라고요. 중국의 소비가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좀 책상을 탁 쳤는데 일단은 전 세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수요를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소비를 안 해요. 네. 근데 중국이 나서서 소비를 해준다 였는데 이건 되게 환호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제임스 블러드는 야 중국 때문에 인플레 안 잡혀. 금리 인상 50bp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특히나 강세론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짚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고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무서운 게 사실은 뭐 중간에 어떤 그 전망이 좀 틀린 적도 있었겠지만 그럼요. 네. 대체적으로 네. 예, 방향성이 좀 맞으니까 그쵸. 저희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자가 빨랐을 뿐이지 예.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만의 색깔이 좀 맞아들었던 시장이었다 이고요. 근데 중국의 하드캐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뭐 GDP랑 같이 최근에 중국 지표들이 나왔는데 네네. 요거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 회색 선이 우리의 예상치였고 네. 파란색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온 거였는데 중국이 11월부터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12월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매 판매는 슈퍼 서프라이즈. 네, 산업 생산도 서프라이즈. 뭐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모두 다 너무나도 경제가 견조하게 나왔어요. 예. 이 말이 뭐냐? 중국이 억눌렸던 코로나 억제 정책 때문에 그동안에 소비도 안 좋았고 산업 생산도 안 좋았는데 12월은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슈퍼. 네. 다시 말해서 올해 들어서 중국 뭐 소비주, 중국 화장품 종목들,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업종들 너무나도 좋았지만 과연 이게 실적이 따라올까? 네.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걸 좀 해소해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올해 상반기만큼은 특히나 뭐 1분기는 생각보다 못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상반기만큼은 중국 홍콩이 미워도 한번 봄직하다. 그리고 예. 올해 하반기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국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이 아닐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참 중국 얘기도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최파고님도 또 이제 또 술의 그 매니아거든요. 예, 마오타이. 또 얘기하면 한 2-3시간 하니까 네. 강균선이 매니저도 세다라고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당이죠, 주당. 주당. 네. 두 분 다. 나중에 한번 대결 한번 갑시다 우리.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강구현 매니저님, 예, 오늘 시황 너무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시죠? 이번 달은 아니고요. 다음 달. 다음 달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회사의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민감한 질문을 방금 한 거죠? 세 번째 개편이어서 제가 나올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저희 강구현 매니저님, 예, 다음 달에 기대하면서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황 리뷰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저희 정희석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삼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